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28번째 사연입니다. 교실에서의 일상은 언제나 평범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삼을 때면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 지훈, 가명, 이는 매일매일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는 복도에서 지훈이가 신발을 신고 나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신고 나간 게 맞나요? 라고 물었지만 지훈이는 여기서 신고 나간 게 아니다라며 시작했습니다.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훈이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나간 것을 인정했지만 선생님이 지적한 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신발을 신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상황이 제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위, 바위, 보게임에서 지훈이는 묵을 냈다가 찌를 내어 친구들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니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며 자신의 아이가 원래 그런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해도 5학년이라면 그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피구 시간에도 지훈이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웃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을 밀치고 발을 밟으며 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웃이라고 하니 항의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목격했다고 설명해도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복도에서 뛰는 지훈이를 보며 옆반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했지만 지훈이는 뛰는 게 아니다라며 여전히 뛰어갔습니다. PAP 측정을 할 때도 지훈이는 자꾸 이상하게 측정하여 바르게 하라고 지적하자 입을 삐죽거리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0번 넘게 측정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훈이의 행동은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저녁에 가서는 자신이 느낀 대로 이야기를 바꿔서 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은 계속해서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어머니가 선글라스를 쓰고 하이힐을 신고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힘든 삶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교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지훈이의 이름을 들며 교육청에 편애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수업 참관을 원하셨습니다. 수업을 참관하시면서 지훈이의 문제 행동과 저의 지도 방식을 관찰하시더니 힘들겠네.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지훈이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정기진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던 중 교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급히 말하셨습니다. 교장실에 가서 해명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교장실에 찾아와 제가 지훈이를 편애한다고 항의하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역신문사 사장이라며 저를 기사로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당장 교장실로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게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감 선생님은 저에게 그냥 대충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 의욕이 사라져버려서 지훈이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훈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훈이의 부모는 저를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실수나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말까지도 문제 삼아 교감 선생님께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훈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라면서 카페에 저에 대한 글을 올리고 저를 잘못된 교사라고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유문자와 전화가 수시로 오며 제게 상황을 설명하면 살겠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전화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교직 경력 16년 차였지만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연락처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이의 부모가 다시 학교에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4명이서 함께 얘기해보자고 하셨고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남의 날, 어머니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때 있잖아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이야기를 제가 모르고 들으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제 의도는 이랬습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뒤에서 듣기만 했고 제 설명을 들은 후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교감 선생님이 상황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억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이의 행동은 또래보다 성숙한 것 같다며 좋게 포장해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이 해결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지훈이의 부모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감 선생님은 제 편에서 상황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고 교사로서의 자세와 감정을 더욱 성숙하게 다루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느꼈습니다. 황당하면서 정말 분기탱천할 만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